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전에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대로 진짜 각 학교별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원래 기존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거의 분량이 1시간 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원래 저의 초기 목적처럼 정말 30초씩 짧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각 대학별로 수시 논술의 특징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상세한 내역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논술, 어떤 대학교를 써야 좋을지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사실 이거 내가 진짜 쓸 학교를 정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나의 등급, 그리고 나의 내신 성적, 얘가 기본적으로 잘 자리가 잡혀줘야 되고, 얘를 기반으로 내가 쓸 학교를 추린 다음에 걔네들을 당연히 시간을 좀 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치만 실제로 이 논술이라는 것이 내가 이게 조금 어렵네 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되게 쉽네 라고 생각했다가도 다른 회차의 기출을 풀다 보면 나랑 또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각 대학교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그 영상 내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등급 그리고 최저에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신 뒤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나머지 대학교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논술 원서 개수만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워낙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시간을 넘길까봐 아주 빼곡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적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1탄을 정리해서 빠르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날 어쨌든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나머지 2차를 또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중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세 문제가 글자 수에 제한 없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분류와 그리고 그래프 분석, 그리고 보기를 통한 평가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분류를 하기 위한 논제 1번의 제시문들이 설명문과 문학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꼭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어디다 분류할지를 조금 잘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논제 1번에 나왔던 이 분류를 중심으로 논제 2번과 논제 3번에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정말 꼼꼼히 분석을 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주장과 근거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잡아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논술 유형입니다. 더불어 이 한양대 분량이 없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 제시문당 600자에서 700자 가량으로 채워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고지 형식이 아닌 줄칸 형식의 답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범 답안을 아주 정말 너무 나쁘게 주는 대학교야. 이 모범 답안이 그냥 진짜 띡 분류만 던져주는 때도 있고 그냥 중구난방 무슨 소리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답안을 줄 때도 많고 어쩔 땐 또 잘 나오기도 해. 이렇게 모범 답안 자체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절대 내가 혼자 공부하기에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난이도 자체는 중상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얘는 왜 중상을 받게 되냐면 일단 읽어야 되는 제시문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제시문의 대부분이 문학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문학작품의 해석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 부분에서 답을 찾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대는 3합 6 라인 중에서 최저가 가장 어려운 대학교라서 결국 내가 최저를 맞추기만 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대학교이기도 하죠. 중대 같은 경우에는요, 분류와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방금 말했던 성대랑 다르게 그 모범 답안이 너무 최고야. 진짜 내가 혼자 공부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대학교인 것처럼 그 템플릿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얘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근데 또 예상과 다르게 이 합격 점수가 굉장히 낮아. 아무래도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랑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더불어 경영경제 계열을 보면은요, 여러분, 논제 3번에 수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리 유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영경제 계열의 합격 점수가 더 높다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작품을 읽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것을 템플릿을 아주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중앙대는 진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채점 기준이 정말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원고지 사용법, 분량, 그리고 맞춤법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양대가 사실 2020년부터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흐름에서 살짝 변화된 느낌이 분명하게 있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양대의 난이도는 중정도 된다. 자, 이 이유는 내가 제시문을 읽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일단 제시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하나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양대는 절대 우리 생각처럼 만만한 대학교가 아닙니다. 얘네가 기본적으로 가나 다를 통합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분명하게 찾아내고 얘네를 가지고 연관성을 내가 진짜 하나하나 예리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마냥 쉬운 게 아닌데 그냥 그저 잘 읽힌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글을 읽기는 굉장히 수월하실 텐데 이거를 각 제시문 간의 연결성을 잡아주는 게 절대 우리의 생각만큼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써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0자의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분량의 긴 제시문을 쓰다 보면 글이 좀 늘어진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얘 경쟁률 몇이야? 130대 1부터 160대 1까지 간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여러분 경희대는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는 중상이야.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악명이 높을 수가 있는데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는 않죠. 비록 설명문이긴 하지만 아까의 성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주장에 따른 개별적인 차별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있고 얘를 무조건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번에 수리 논술이 그래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종합해본 결과 사실 지금 입학처의 말도 그렇고 공식 영상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 그치만 그럼에도 수식이 필요한 술이랑 분리하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 사회계열은 오전 오후로 나뉘게 되잖아. 그 과정에서 오전 오후 중에 한쪽에만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한쪽에는 수리 수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원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수리 계열의 트렌드 자체가 인문 계열에 나오는 수리는 굉장히 쉬워지는 전망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까지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쓰는 거지만 경희대는 절대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다. 무조건 제시문 기반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말해줘야 되고 경희대의 모범 답안은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문 계열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 설명문적으로 변하고 있고 어쨌든 이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희대를 진짜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하신다면 뭐 해줘야 돼? 인문과 사회를 가장 최신 기출 3개년 정도는 다 같이 풀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대, 여러분 외대 난이도 처음으로 하 드립니다. 자, 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분류 그리고 평가 그리고 논제 3번에 인문과 사회에 따라서 그래프와 그리고 영어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랑 영어의 난이도가 어떠냐? 얘부터가 일단 굉장히 낮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어를 읽는데 나 영어 잘 못하는데도 내가 그냥 한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프를 보는데도 이게 시력 테스트인가?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일 때는요, 당연히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순서를 분명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고정적으로 영어 지문이 보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논제 1번에 나오기도 하고 논제 2번에 나오기도 하고 논제 3번에 단독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동일한 흐름이기는 한데 1번의 분류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고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단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외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자체도 그리고 내신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2합 4라인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무조건 넣어주는 게 가장 좋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제시문과 답안의 분량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만 핵심적으로 쏙쏙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사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사회는 분류에서 진짜 까다롭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대라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외대에서 학과를 딱 정하잖아. 근데 이제 외대를 조금 보험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학과가 정말 너무 많지. 그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진짜 내가 합격 하나만 본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 학과를 써도 되나? 내가 이런 학과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학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대, 우리 외대랑 반대되게 난이도 상 드립니다. 자, 건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난이도 완전 악명 높은 극상이야. 진짜 내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제시문이 등장을 하죠. 물론 내가 대한민국의 고3이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치만 이거를 정확하게 가와 나를 연관을 시키고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논제 1에서 그래프와 도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얘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절대 쉽지가 않죠. 왜? 일단은 논제 1에 키워드 잡기부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치만 여러분 이 부분도 당연히 내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고 오히려 이렇게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요 변별력이 훨씬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실질 경쟁률보다는 정말 더 반토막이 나는 게 진짜 찐 경쟁률일 거예요. 결국은 이 맥락을 조금 잡아보자면 비교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데 어쨌든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나머지 제시문과 연관을 시켜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절대 쉽게 느끼진 않을 거야. 거기에 더해서 그래프 분석과 그리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게 또 역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내가 좀 다짐을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대가 이번에 경희대 인문이랑 겹치죠.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여러분 동국대 난이도 중하로 받으시면 됩니다. 동국대 역시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은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대학교야.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제시문의 분량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고 답안의 분량 자체도 많은 편은 절대 아니죠. 이 동국대가 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논제가 항상 시키는 게 있는데 그 논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답만 쓰면 돼. 막 문장 간의 연결성, 문단 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채점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학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연결성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는 하죠. 어쨌든 이 동국대 역시 문학작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에 더해서 여러분 동국대의 되게 재밌는 특징은 정말 논술 개념들을 위주로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교 논술을 공부하든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논술 개념이 나온다. 뭐 노동과 인간, 환경과 인간, 그리고 뭐 예술과 인간, 서양세계, 뭐 식민지화 등등등 굉장히 많은 논술적인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개념들이요 여러분 동국대 논술에는 정말 여과 없이 완전히 그대로 등장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학교를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동국대는 사실상 개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학교 기출들을 공부한다라는, 제대로 공부한다라는 전제 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야. 여러분, 배경 지식 사용이 진짜 허용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 왜냐면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재심은 외적으로 가져오면 감점이 되는 학교들이 훨씬 많아.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아는 개념들이 나온다고 했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답으로 전개할 수 있고, 동국대는 어느 정도의 이런 배경 지식을 완전히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모범 답안을 통해서도 라고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성신여대는요, 여러분 중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정말 이 성신여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과 윤리의 내용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이슈야. 진짜 오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수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뉴스에서 본 사례가, 그리고 그때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100분 동안 읽어야 되는 제시문의 분량과 써야 되는 답안의 분량이 굉장히 긴 학교라서 내가 손이 조금 빠르지 못하면 살짝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시험장에서 답안을 다 채우기는 합니다. 어쨌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이슈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학교죠. 내 생각을 물어보는 학교도 진짜 없는데, 우리 경희대가 아까 제시문에 기반한 나의 생각이었다면 성신여대는 진짜 내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이 제시문에 당연히 기반하기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들 다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죠. 자, 그리고 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이 많아. 그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뭐야? 문단 구성을 가독성 있게 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신여대 하니까 떠오르는 이화여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화여대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자, 이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본적으로 비교가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조금 왜 어렵냐면 문학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과,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진짜 이대는 논술에 많이 나오는 대립 키워드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막 비교 있잖아. A는 사과를 좋아해, B는 바나나를 좋아해, 막 이런 것까지 모두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진짜 잘 찾아내는 능력, 내가 대립 키워드 같은 것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도 정말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교 지점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점을 찾아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비교점을 더 잘 찾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비교 자체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또 예상외로 영어 제시문은 정말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영어 지문 뭐 외대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대를 준비하는 최저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또한 이대 역시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논술 대학 정리 1탄을 빨리 끝내봤는데, 추적 특강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나머지 대학교를 만나러 같이 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진짜 논술 남은 시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